으추. 으추. 자, 그 다음 뭐 넘버링이 잘못됐네. 자, 그 다음 해볼 거는 바로 이제 지시학이라는 개념입니다. 잘 들어가나? 자, 영어 표현으로는 인디케이터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지시약.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시약은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그 스스로가 약산이고요. 그 다음에 지시약은 전체 용액에 많이 넣어요, 조금 넣어요. 지시약은 극소량 넣습니다. 스포이드로 한두 방울 정도 하겠죠? 묽은 용액으로 만든 다음에 한두 방울 정도 넣는 거니까 저 지시약은 그 뭐냐면은 전체 시스템의 pH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전체 시스템의 pH가 바로 저 인디케이터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이제 뭐냐면 지시약이라고 하는 건데 pH 변화나 각종 화학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물질이죠. 이때 이제 얘를 줄여서 보통 HIN 이런 꼴로 많이 쓰는데 이유는 지시약 자체가 보통 약산이기 때문에 수소를 붙여서 HIN 이런 꼴로 많이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때 어떤 생물 선생님께서 이 IN이 그 원소기호 인디움을 줄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어떤 선생님이 있다고. 아닙니다. 인디케이터의 IN을 줄였을 거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인디케이터와 관련된 그 연습 문제 하나를 풀어볼게요. 어떤 걸 보시냐면 한 장 넘겨서리 연습 문제 26 이걸 한번 보죠. 자, 연습 문제 26에 뭐가 나오냐면 크레졸 레드라고 하는 어떤 지시약이 나옵니다. 당연히 변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거 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문제 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도 제가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도 몰라. 모르는데 제가 색 변화를 2번 한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색 변화를 2번 한다, 3번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 번 색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색 변화가 2번, 3번, 4번 된다. 이게 바로 이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이 요런 식의 다양성자성 산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야지 색깔 변화가 2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색 변화가 언제 되냐면 pH 변화에 따라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오기 전과 떨어져 나오기 후에 어떤 색깔 변화가 색 변화거든요. 그런데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H 플러스가 한 개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H 플러스가 붙어 있을 때의 색, H 플러스가 떨어져 있을 때의 색, 이거 하나밖에 구분이 안 되겠죠. 즉 H 플러스의 개수만큼 색 변화의 개수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색 변화가 2번 있다는 얘기는 H 플러스가 2개 붙어 있을 때의 색, 1개 붙어 있을 때의 색, 다 떨어졌을 때의 색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변화를 2번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태경 이해했어요? 그래서 두 번의 색변화다 이 말은 이거 자체가 이양성자성산이다. 그래서 이게 두 번이 이다. 그래서 그 결과 데이터가 색변화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문제에서 보시면 pH 영역 때가 0.2에서 1.8일 때 그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어시딕 컬러 베이직 컬러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레드, 옐로우 그런 다음 7.2에서 8.8 다시 옐로우에 레드 이런 식의 색변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상대적으로 요 녀석의 pH 영역을 이 두 색변화 영역에 대해 선생적으로 산성 조건 그리고 나와 있는 7.5에서 8.8이 염기성 조건 상대적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때 어떤 말이 있냐면 어시딕 베이직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의 어시딕 베이직이라는 말은 서로 짝의 관계에 있다라는 걸 생각해 두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산성 조건에서 산이 아주 강한 조건에서 존재할 수 있는 짝산의 형태의 색깔이 R이라는 얘기고 레드라는 얘기고요. 산성 조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짝염기의 색깔이 옐로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이양성자성 산인데 이양성자성 산에서 산성 조건에서 더 짝산 누구의 색깔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H2IN 바로 요 산성형의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기서 베이지 컬러라고 하는 건 이 녀석의 짝염기를 얘기하는 거죠. 누구냐면 바로 HIN- 중간형의 색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또 누구겠어요? 상대적으로 염기성 조건에서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중간형이 짝산이라 했을 때 그 염기성 조건에서의 베이지 컬러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바로 INE-의 염기성형의 색깔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묘하게도 이 물질은 산성형의 색깔하고 염기성형의 색깔이 똑같은 거야.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색깔이 다양하게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문제에서 이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이 산성 영역 조건 0.2에서 1.8 대략 평균하면 어느 정도? 평균하면? 딱 중간쯤에 pH가 바로 1이잖아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pKa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7.2하고 8.8 평균하면 대략 어느 정도예요? 얼마지? 8이에요? 8? 그래 8. 이게 바로 pKa2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H 1을 기준으로 1보다 pH가 작으면 산성형이 더 많아질 테니까 색깔이 빨개진다는 얘기고요. 2를 기준으로 pH가 조금 더 커져서 1.2, 1.3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요 녀석의 색깔이 많아지면서 색깔이 yar록달록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yar록달록한 색깔이 유지가 되다가 pH 8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염기성형이 많아지면서 바로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녀석은 아까 프랙셔널 컴포지션 그림 그려봤었죠. 이렇게 이런 그림 그렸었잖아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바로 주종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고요. 주종.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요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게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이냐. 자, 첫 번째 조건 1. pH가 저기에 있는 pKa1보다도 더 작은 경우, 대략 1 미만이라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누가 주종이냐면 바로 H2IN, 요것이 주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pKa1에서 pH가 pKa2, 이때는 누가 주종이에요? 바로 HIN- 이 중간형이 주종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 pH가 pKa2보다도 pH가 더 큰 상황에서는 바로 IN2-의 염기성형이 주종이 되겠죠.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프랙셔널 컴포지션에서 나왔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것에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아까 그 프랙셔널 컴포지션 그리고 막 그래프 그렸던 거 하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조건에서 자, 문제에서 뭐 pH가 1일 때, 6일 때, 9일 때 용액의 색깔은 어떻게 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pKa1이 지금 이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pKa2가 이 값이 8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1, pH가 pKa1이랑 같은 1일 때.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pH하고 pKa1이 같으면 누구하고 누구 농도가 같겠어요? 산성형하고 염기성형의 양이 같을 수밖에 없죠. 같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옐로우고 하나는 레드고 하나는 옐로우래. 근데 옐로우하고 레드가 1대1로 존재한다. 그러면 사람 눈에 뭐라고 보이겠어요? 바로 놀이끼리하게 보이겠지. 그래서 이 조건에서는 바로 어떻게 된다? 옐로우하고 노랑이 거의 비슷한 1대1로 존재하는 바로 노란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렌지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두 번째, pH가 6이다. 6이다. 그럼 6이면은 어느 영역이에요? 1에서 8 사이인 여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누가 주종이에요? 바로 HIN-가 이게 양이 가장 많아진다고. 그럼 얘 색깔이 뭐야? 옐로우지. 그 다음 세 번째, pH가 9다. 그러면 걔는 어느 영역이 되는 거냐면 바로 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누가 주종이다? 저기에 있는 IN2- 염기성형이 주종이 되면서 그때의 색깔이 다시 레드로 돌아오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렌지, 옐로우, 레드 이렇게 색깔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성자성 산에서 이렇게 지시약으로 응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색변화 개수에 따라 그 지시약이 어떤 양성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그것에 아까 얘기했던 프랙셔널 컴포지션의 지식이 더해져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자다. 아시겠죠? 그렇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주제가 바로 이제 산염기 중화 적정입니다. 산염기 중화 적정은 뭐 기초적으로 강산과 강염기, 강염기와 약산의 중화 적정은 제가 뭐냐면은 그 기존 강의에 넣어드렸고요. 또 하나 중요한 그 산염기 중화 적정은 바로 다양성자성에 관계된 산염기 중화 적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왜 다양성자성 산에서 pH 계산하는 방법 있죠. 뭐 산성형이다, 중간형이다, 염기성형이다에 따라서 그 계산하는 어떤 문제에 그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좀 산염기 내용이 할 것도 많고 양도 많은데 뭐 하나하나가 심각하게 어려운 건 없이 그냥 양들만 많아서 조금 지루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산염기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조금 봤으면 하는 문제가 181페이지 29번. 찾았어요?
181페이지 29번. 찾았어요? 그 다음 182페이지 30번. 이 두 개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얘는 화학 원 타입의 산염기 중화적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풀었던 산염기 문제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산염기 문제는 산염기 문제인데 기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산염기로는 도저히 풀리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양론적인 원론적인 접근을 해야 돼서 사실은 금방 풀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도해 보기를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뭐 어차피 수능 문제니까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역시나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테스트해 주시기 바래요. 그렇죠? 그 뭐 일반화까지 배웠는데 뭐 수능 화학원 화학2 문제 못 풀고 그러면 좀 가오가 안 쓰잖아요. 할 수 있어야지. 알겠죠? 이것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이제 아직 몇 시에요? 52분. 아, 이거 빨리 강의 비워줘야 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뭐냐면 산염기는 끝났고요. 그 다음 챕터가 뭐냐면 그 침전평형이에요. 그래서 침전평형. 침전평형은 딱 하나 할 게 있거든요. 딱 하나 해볼 게 있어요. 이제 그거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 바로 이제 전기화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화학 역시 기초 강의를 넣어드릴 거예요. 그렇죠? 기초 강의를 넣어드릴 거니까 시간 여유가 되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봐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전기화학도 네른스트 방정식을 활용한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을 푸는 것에서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기초적으로다가 산화환원 반응식 계수 맞추기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표준전이라는 거 알죠? 그 정도는 알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냥 강의를 넣어드릴 거고요. 바로 네른스트 방정식을 활용하는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드리는 강의 중에 배터리에 대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꼭 중요하게 보시도록 하세요. 그렇죠? 이 배터리에 대한 그 내용들을 시험에 한 번씩 내는 경우가 있고 옥스토비 책에서도 배터리 자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제공하는 강의에 배터리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빠짐없이 꼭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하나가 어려운 건 아닌데 막상 외워서 써봐라 그러면 되게 막막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 내용도 꼭 한번 공부를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오늘까지 다음 시간만요. 안녕. 안 해요? 영서 안녕. 서준 태경 그렇지. 이제 이제는 말도 안 듣고 진짜 이제 진짜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진짜 진짜 너무해. 자 갑시다. 여기 빨리 비워줘야 돼.